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스포츠와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스포츠 그리고 이 스포츠 시장에서 미디어 스포츠의 그 위상과 역할은 엄청납니다. 따라서 미디어 스포츠와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스포츠가 뭔지, 그리고 스포츠의 위상 변화와 콘텐츠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죠. 세 번째는 미디어 스포츠로서의 역학관계의 변화, 그리고 그렇게 된 결정, 동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스포츠가 서로 간의 역할이 변하고 또한 역학관계가 다양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스포츠와 매스미디어의 상호관계, 그리고 미디어 스포츠의 비즈니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대회와 미디어 산업, 중계권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스포츠 중계권과 마케팅 시스템, 올림픽 마케팅과 스포츠 저널리즘, 그리고 스포츠와 뉴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와 스포츠 콘텐츠 모델, 스포츠 컨버전스에 대해서, 그리고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비즈니스 시장 규모는 10강에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미디어의 개념입니다. 스포츠를 핵심 콘텐츠로 인식하고 스포츠 중심으로 방송하고 보도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미디어를 스포츠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미디어는 스포츠와 일반 대중매체가 서로 결합해서 스포츠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경기 장면을 스포츠 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대중매체이고 또한 복합적 조직의 매개체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KBS, MBC, NHK, MBC, HBO, EBS, CNN 이런 것들은 방송사와 또한 미디어를 얘기하죠. 이거 스포츠 미디어입니다. 오른쪽엔 무엇일까요? 스포츠 모습이죠. 뭐 레슬링 한다든지 사이클을 탄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농구를 한다든지 권투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인데 스포츠와 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미디어입니다. 그러면 미디어 스포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스포츠는 스포츠와 미디어의 그 문화적 융합의 결과로 탄생된 개념입니다. 스포츠와 다양한 미디어가 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는 양식. 로렌스 워너가 만든 단어이고 최초로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고 새롭게 생성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 스포츠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가 스포츠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면서 출연한 용어로 관주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리오넬 메시죠. 바르샤 TV, 즉 FC 바르셀로나의 자기 콘텐츠인, 자기 방송국인 바르샤 TV에서 인터뷰하는 리오넬 메시. 바로 이런 것들이 스포츠 미디어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스포츠입니다. 미디어 스포츠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스포츠는 스포츠와 미디어와의 결합에서 생겨난 개념이면서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구성된 스포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미디어 스포츠는 새로운 소비 영상 문화로서 이미지를 생산하고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포츠 소비자 욕구에 반응한 현상이며 의미와 재미의 전달 과정이다. 또한 리얼리티가 높은 이벤트이면서 공공재로서 뉴스 가치가 크며 볼거리 가치가 높은 오락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포츠 스폰서십을 촉진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 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디어 스포츠는 바로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벤트이기도 하고 또 오락물이기도 하고 스포츠 스폰서십을 창출하는 또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 산업이기도 한다는 개념입니다. 미디어 스포츠는 하나의 산업이기도 한다는 개념이죠.
이 장면은 저기 뭐 2011년도 이 K리그 6강 챔피언십 6강 플레이오프에서 중계하는 것을 다음에서 생중계하는 장면입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공중파에서 다룰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서 다뤄주는 겁니다. K리그 이 축구 연맹의 홍보부장이 지금 얘기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 그 전에 하는 것이 미디어 데이라고 있죠. 미디어 데이 그때 기자회견에 하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사례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 6강이니까 뭐 감독들이 6명은 최소한 나왔겠죠. 진행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다양한 그 얘기거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컨텐츠죠. 얘기거리입니다. 기사거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온라인 생중계하는데 이게 바로 미디어 스포츠입니다. 제가 그 2013년도 KPGA 코리안 투어 워크숍 때 가서 제가 들었던 내용을 정리한 건데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에서 그때 다음에서 생중계했는데 약 5천 명의 네티즌이 관람을 했답니다. 즉 생중계를 한 거죠. 그리고 즉석에서 네티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네티즌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정리해서 올리고 기사를 또 쓰고 또 기사를 이슈화해서 재생산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미디어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일간 일주일간의 스포츠 이벤트를 행사한 후에 그 이벤트를 주관하는 회사가의 주식이 시가총액이 5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봐 주세요. 이게 어떤 행사인가? 상당히 놀라웠죠? 바로 구글의 그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입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죠? 바로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고 있는 이런 그 바둑 두는 매치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하고의 대결이죠. 이세돌이 4대1로 졌지만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이긴 거는 딱 유독 이 한 판입니다. 이 이후로 좀 더 강한 알파고가 나왔지만 나와서 한 번도 인간이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은 약 2점을 놔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미디어 스포츠입니다. 이 미디어 스포츠는 이 바둑도 스포츠입니다. 바둑이 스포츠 대회로 스포츠로 그 종목이 돼서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됐고 이미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스포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포츠라기보다는 약간 예술 쪽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알파고 대회는 2016년도에 칸느 라이언스 이노베이션 부분에서 바로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이 알파고가. 퍼포먼스는 물론 광고 홍보 효과 측면에서도 월등한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장면, 알파고의 패배 선언과 이세돌이 인터뷰하는 거, 이것도 얘기거리고 기사거리고, 또 구글 대표가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 이것도 기사거리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포츠 대회가 바로 미디어 스포츠입니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세돌 대 알파고의 대결. 이때 약 일주일간 이 대회가 이루어졌죠. 생중계에 참여한 방송사가 KBS, MBC, SBS, 바둑TV, K바둑, 아프리카TV, 네이버 스포츠까지 이렇게 여러 방송사에서 생중계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시청률이 1국엔 5.5%, 2국 7.3%, 4국에는 10.0%까지 이렇게 이 시청률이 무척 높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0.0%, 5.5%가 약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 엄청나게 그 높은 시청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청률은 시청 시간 그 전체에 관한 부분인데, 이 바둑이 그냥 1시간, 2시간 끝난 게 아니라 몇 시간 이상 진행됐죠. 몇 시간 동안 다 본 사람이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텔레비전을 계속 봤는데 조금도 뭐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본 바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 그리고 ATM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시청률 조사 기관이죠. 새로 나온 시청률 조사 기관. 이렇게 미디어 스포츠가 이렇게 생중계되고 방송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그냥 사진 한 장 장면이 아니고 이 사진과 함께 많은 기사거리가 나가죠. 또 대국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10분, 뭐 20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할 정도로 됐고, 뉴스에서도 또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축하하는 장면, 또 패배했을 때의 장면, 그 다음에 우구쿠 이세돌 선수가 또 이렇게 바둑판 뒤에 사인을 해서 또 전달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바로 얘기거리고 기사거리죠.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의 미디어 스포츠 주요 콘텐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니 해도 바둑 생중계죠. 바둑TV, YTN 생중계, KBS 1TV에서 생중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원에서 현장 해설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 취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국 1일 전에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미디어 스포츠 주요 콘텐츠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또 스포츠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의 이 미디어 콘텐츠는 주로 뭐 영상 매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 인터넷 텍스트인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죠. 알파고 대 인간, 리턴 매치 추진, 뭐 비관보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통제해서 어떤 사회를 만드냐가 합의가 중요하다. 뭐 다양하게 얘기 나오고, 이세돌 내일 마지막 때 유점이 거둘까, 뭐 신의 한수 78에 흔들린 알파고 돌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바로 뭐 핸드폰 하루에도 뭐 몇 시간씩 볼 텐데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텍스트를 보죠. 이런 것들이 미디어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스포츠의 이 마케팅 및 홍보 효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대회는 최종 승자는 바로 이세돌이다 알파고다가 아니라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이 대회를 열어서 기업이니까 환산할 수 없는 홍보 효과를 얻었습니다. 구글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공짜 광고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매체에서 방송이 됐으니 1,000억 원 이상이죠. 그리고 이세돌과 대구기 간의 구글의 시가총액은 바로 58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환율 489억 달러인데 이게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상승된 거죠. 대국전날 8일 주당 693달러에서 14일 바로 730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랐죠. 근데 구글이 들어간 비용은 약 20억 원입니다. 상금이 100만 불이었는데 이기면 준다 그랬는데 졌어요. 그래서 대국료 경비 다 포함해도 20억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렇게 한 거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은 구글이 아니고 IBM 있죠? IBM이 상당히 앞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앞서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글이 앞서감을 각인시켰고, 또한 알파고의 약점이 무엇인지 또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걸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 2010년도 카널 라이언스에서 바로 이 홍보 효과를 통해서 이노베이션 부분의 그랑프리를 바로 알파고에게 수여하게 됩니다. 스포츠는 미디어 스포츠로서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콘텐츠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존재 가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1980년도에 이제 미디어가 잘 보도하게 될 때, 그때부터 현재 2000년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이지만 크게 공생적 가치, 경영적 가치, 재원적 가치, 벤처기업적 가치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합니다. 스포츠가 뉴스하고 프로그래머로의 가치였을 때, 스포츠와 미디어의 공생적인 가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스포츠는 이 공중파의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런 그 영상 매체의 경우에는 레이팅, 시청률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경영적 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실른 인쇄 매체의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애드버타이징, 광고 효과에 바로 경영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인데 재원적 가치입니다. 이 재원적 가치는 경영적 가치를 넘어서서 스포츠 콘텐츠가 레비뉴, 즉 머니죠. 레비뉴가 아니라 머니, 이 돈의 가치로서 재원적 가치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걸 또 넘어서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스포츠 간의 역학관계의 변함이 결정동인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줄에는 미디어들이 발달한 계보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미디어 사건, 스포츠 사건, 그 다음에 미디어 스포츠의 그 양식들, 현상과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결정동인이 바로 무엇이냐 부분이고, 세로줄은 시간적인 관계로서 이 디지털 아날로그의 영상 매체 이전에 이 신문이 주도 좀 했던 인쇄 단계.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뒷페이지에 보면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0년도 첫 줄의 경우에는 이 신문의 스포츠맨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이제 올림픽이 다시 이제 2차 대전 후에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스포츠 뉴스가 아주 잘 다뤄졌죠. 그래서 미디어와 이 스포츠의 관계는 미러 관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문을 많이 보느냐, 구독률이 이제 결정등이 되겠죠. 50년대는 드디어 텔레비전이 보급이 시작됐고, 올림픽 등의 국제적 이벤트가 열렸고, 스포츠와 미디어 간의 파트너십이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협조 관계 상태고, 공생 관계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시청률, 구독률을 넘어서 시청률의 결정등인이 바로 중심이 됐습니다. 60년도에는 텔레비가 보급이 확대되고, 신문의 스포츠맨이 좀 더 확대되고, 도쿄 올림픽이 위성 중계로 방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와 미디어의 파트너십이 강화됐고, 본격적으로 상업화 모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광고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청률, 구독률이 굉장히 중심적인 이 내용이었습니다. 70년대도 마찬가지죠. 시청률, 구독률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칼라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79년이고 말이었고, 그다음에 그 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몇 년 앞섰죠. 미디어 탈 규제, 시장 세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프로 경기화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방송의 동향을 지배하고 스포츠의 맥도날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맥도날드화 현상은 맥도날드라는 인스턴트 식품 경우에는 이제 딱 만들어서 찍어내면은 그대로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 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스포츠의 맥도날드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그때 70년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이 신문, 잡지, 신문과 이 영상 매체 미디어가 협력 관계가 됐고 이렇게 됐던 거죠. 80년도에는 케이블 TV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케이블 위성방송 매체 간에 슬슬 경쟁이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쇼 스포츠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84년도 LA 올림픽은 유베로스의 매직이라고 해서 당시 LA 시장이었던 유베로스가 공공 퍼블릭 마니 없이 바로 이 시 중심으로 해서
공공만이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서 올림픽을 치렀던 그래서 흑자를 냈던 유베러스 마직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TV 스포츠 그다음에 미디어 스포츠가 좀 더 상업화로 심화되고 또 스포츠를 통한 미디어의 세계화 중계권료가 급상승됩니다. 그리고 텔레비머니라고 이제 재원적 지원을 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1990년 이전 또 1990년대도 또 포함됩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시대가 열립니다. 또 디지털 텔레비전, 위성 TV 방송이 활발해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WWW 웹 기반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콘텐츠의 그 의미가 부각되면서 미디어 간의 스포츠 중계권 경쟁이 아주 심화됩니다. 미디어 스포츠의 콘텐츠 가치가 증가됐다고 하겠죠. 공중파, 케이블 이런 중계권료를 가지고 어떤 좋은 스포츠를 이벤트를 유치하느냐는 이런 어떤 심각한 그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호 간에 컨버전스하는 융합하고 서로들 같이 영역을 나누기도 하고 침투하기도 하는 이런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의 대중화 그리고 미디어 기업의 스포츠 단체를 소유하고 중계권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 벤처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엄청난 이 중계권료가 인상이 되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그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국가적인 사건이었죠. 사이버 스포츠로 존재를 하고 또 스포츠 조직이 파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아예 스포츠 조직에게 떨어져서 아예 스포츠를 만들어서 대회를 열고 하는 미디어와 스포츠의 상호 침입하는 현상,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통합의 시대입니다. 멀티 에이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은 비즈니스적 기회를 누가 먼저 잘 잡느냐에 따라서 기업적 차원에서 수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스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스포츠가 매스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의 첫 번째는 스포츠의 대중화입니다. 방송사, 매스미디어에서 알리니까 스포츠 대중화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기업들의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스포츠 상업주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스포츠 산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포츠를 다뤄줬기 때문에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또한 스포츠 단체의 재정 확충에 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 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선수도 양성할 수도 있고 스포츠 단체의 또 이 운영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좋은 기자재를 통해서 또는 좋은 장비를 통해서 스포츠 선수들을 잘 육성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스포츠 경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스포츠 경기가 이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스포츠 경기 환경의 변화의 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 일정 및 시간의 조정입니다. 이거는 스포츠가 열리는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계하는 미디어의 시간을 맞춰서 스포츠가 중계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소치 동계올림픽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소치는 우리나라하고 그 시간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낮과 밤이 뒤집힌 시간에 중계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송 주관사인 MBC가 바로 미국 회사 아닙니까?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시청하는 데 맞추다 보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한 경기 규칙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은 지루하니까 좀 박진감 있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뭐 농구의 경우에 3세컨 바이올레이션 타이밍과 그다음에 그 24초 룰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기 규칙이 변경하게 된 거겠죠. 또한 복장 및 용구가 좀 컬러하게 됩니다. 탁구공들이 흰색이 아니라 뭐 오렌지색으로 바뀐다던가 유도복도 흰색 검은색이 아니라 컬러풀하게 바뀐다던가 또한 탁구 이 테이블도 약간 예전부터 있었지만 약간 녹색 계통의 시각적인 보호도 있지만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또한 경기 기술의 발달과 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미있어야 되니까 화려한 경기를 유도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다 보면 새로운 경기 창업 및 기존 경기를 잘 보급하게 할 수 있고 끝으로 스포츠 단체의 미디어 설립을 유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단체가 자기 스스로 미디어를 갖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이 스포츠 경기 관계의 변화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가 매스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광고 수익을 증대시킵니다. 당연히 좋은 그 콘텐츠에는 광고가 붙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또한 이 타이건 방송 중계 기술이 향상을 시켜야만 됩니다. 좀 더 그 시청자들에게 재미있는 영상을 넣어주고 또 기법이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방송 기술이 증가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방송 장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방송 중계 기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장비의 구입 그리고 인적 훈련 이런 것들이 바로 방송 중계 기술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스포츠 전문 방송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용 맞춤형 이벤트가 제조가 됩니다. 스포츠 전문 방송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 종목에 집중해서 연구해서 또 전문가적 입장에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죠. 골프 채널만 해도 이 중계방송 기술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야구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포츠 전문 방송사가 출연하게 됩니다. 또 미디어 기업의 스포츠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 이 단체가 미디어를 아예 만들다든가 인수한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미디어도 스포츠를 중계하기 위해서는 그 중계에 관한 상응한 대가를 이 스포츠 단체 또는 스포츠 그런 그 조직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이 그게 대가가 크다 보니까 아예 우리가 대회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미국의 경우에 ESPN이 그런 경우인데 익스트림 스포츠가 바로 그래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새로운 광고 기법의 개발이 또 일어납니다. 영상 매체의 경우에는 방송 끝에, 방송 전에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방송 중간에 방송을 하게 되는데 중CM을 이제 허용을 이 공중파에서는 아직은 하지 않는데 중간에 VA (Virtual Advertising이라서 가상 광고를 하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광고가 많이 등장하게 되죠. 새로운 광고, 새로운 기법이 등장합니다. VR 이런 것들 기법을 활용해서 광고가 나오게 되죠. 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